Maya Mamankaya Sistra. I should have come back for you. You don't have to say that. It's okay. It was real to me too.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An emptiness. I thought it started when my sister died, but now it feels like something bigger. Just a void. Or maybe I'm just bored. The Avengers are not coming. Who will keep people saf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블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신작 썬더볼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영화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정부의 명령 아래 하나의 팀으로 뭉치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영웅도 악당도 아닌 이들이 과연 함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맞서야 할 진짜 적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세상에 밀려난 이들이 있습니다. I'm just drifting and I don't have purpose. 히어로도 악당도 아닌 이들은 CIA 국장 발렌티나 알레그라 디 폰테인의 명령 아래 자신이 어떤 팀의 일원이 될지도 모른 채 각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Oh wait, hang on. Assignment is complete. 그런 가운데 발렌티나는 각 멤버에게 정체불명의 연구소 침투 임무를 따로 부여하고 이들은 우연히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밥이라 불리는 인물, 즉 센트리와 처음으로 조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이 모든 상황이 발렌티나가 계획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센트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이후 발렌티나는 센트리를 어벤져스를 대신할 새로운 영웅으로 만들려 하지만 보이드의 각성으로 상황은 점점 통제 불능으로 치닫습니다. Why would a god take orders from anyone at all? Maybe I need to show you what I'm capable of.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버키는 팀원들을 찾아가 발렌티나와 보이드를 막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There's some big threat out there, and you are gonna help me stop it. Wait, us? Yeah, you. Why, you got someplace to be? I love that guy. 마침내 팀 썬더볼츠가 제대로 뭉쳐 목숨을 건 진짜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You thought you were gonna be some great saviors? You can't even save yourself. Alexei, have you slept? I'll sleep when I'm dead. I'd like not to die today, so maybe somebody else should be driving. 센트리는 2000년에 출간된 더 센트리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왕따를 당하고 약물에 의존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부의 비밀 실험실에 침입해 우연히 실험 중이던 초강력 슈퍼솔저 혈청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폭발하는 태양 1000개의 위력을 지닌 초인적인 존재 센트리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 막강한 힘에는 끔찍한 그늘이 따랐습니다. 혈청의 부작용으로 레이놀즈의 내면에 보이드라 불리는 사악한 인격이 생겨난 것인데요. 더 무서운 사실은 센트리와 보이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일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이 한 몸에 공존하는 이 구조는 센트리를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죠. 영화 썬더볼츠에서도 센트리는 슈퍼솔저 실험의 결과로 탄생한 인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내면에 잠든 보이드가 깨어나며 긴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특히 예고편에서 등장한 보이드의 능력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마치 핵폭발 이후 남는 핵 그림자처럼 그의 공격이 닿은 사람들이 그림자 형태의 흔적으로 남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했죠. 물론 정확한 능력의 정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연출은 보이드라는 존재의 정체나 썬더볼츠 멤버들의 내면적 트라우마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드는 센트리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자아로 단순한 이주인격을 넘어 정신적 트라우마와 공포가 실체화된 존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쩌면 그의 공격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적 흔적을 그림자처럼 외부 세계에 고정시키는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I want to be the man that Charles thought I was. In the void, you can be what you are. I just want to be free. I can set you free. 실제로 예고편에서 옐레나가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치는 듯한 장면이 있었고, 센트리 본인 역시 비슷한 장면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에 갇힌 듯한 모습이 비춰졌죠.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보이드에 맞서 상대적으로 약한 썬더볼츠 팀이 투입된 이유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고편 속 보이드의 대사, You thought you were going to be some great saviors? You can't even save yourself. 이 말은 썬더볼츠 팀이 모두 과거의 어두운 내면을 가진 인물들이며 이번 전투에서 그러한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I should have come back for you. 결국 이 싸움은 보이드라는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각자가 자신의 어두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의 영웅으로 성장하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So what, we all just punch and shoot? 옐레나 벨로바는 블랙 위도우에서 처음 등장한 나타샤 로마노프의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소련의 첩보원 과정에서 자라며 레드룸에서 훈련받은 최정예 암살자로 나타샤를 언니처럼 따르며 복잡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블랙 위도우에서는 나타샤와 제외해 드레이코프 장군의 음모를 함께 무너뜨렸고, 엔딩에서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호크아이 시리즈에 등장해 언니의 죽음에 클린트 바튼이 연루되었다고 외하며 그를 암살하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며 복수를 내어놓는 과정을 겪습니다. It shouldn't have gone this way. If I was there, I could have stopped it. I could have changed it. Nothing was going to stop her, Elena. You know Natasha. She made her choice. I loved her so much. Me too. 이런 과거를 가진 옐레나는 썬더볼츠에서 보이드 사태 해결에 열쇠를 진 인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고편 속 짧게 등장하는 책 스네고로치카 눈의 소녀는 눈으로 만들어진 소녀가 감정을 알아가면서 결국 자신이 소멸해버리는 비극적인 러시아 전통 동화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옐레나의 서사와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레드룸에서 감정을 억누른 채 무기로 길러진 그녀는 나타샤와의 재회 그리고 언니를 잃은 상실감을 통해 비로소 인간적인 감정을 배우게 되었죠. 하지만 그 감정은 동시에 죄책감과 슬픔, 분노라는 무거운 짐으로 돌아왔고 현재 그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찾는 중입니다. 이는 마치 감정을 알게 된 대가로 소멸해버린 눈의 소녀가 겪은 여정과도 맞닿아 있죠. 하지만 옐레나는 다릅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대신 그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과거를 지닌 버키가 아닌 옐레나가 이번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 이유도 분명해 보입니다. 버키가 이미 어둠을 지나온 인물이라면 옐레나는 아직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옐레나는 센트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과 혼란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며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인간성과 연결되어 보이드의 어둠을 직면하는 유일한 인물로 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lena, when I look at you, I don't see your mistakes. That's why we need each other. We can't stop him alone. No one can. But we can find a way. Together. 버키 번즈는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스티브 로저스의 가장 친한 친구로 출발했지만 이후 히드라에 의해 세뇌당해 암살자 윈터 솔저로 살아가야 했던 비극적인 과거를 지닌 인물이죠.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11워. Sure about this? I can't trust my own mind. So until they figure out how to get this stuff out of my head, I think going back under is the best thing for everybody. 블랙팬서를 거치며 그는 점차 자신을 되찾아가고 팔콘과 윈터솔저에서는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속죄의 여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히어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는 하원 의원에 당선되며 정계까지 진출했죠. 썬더볼츠에서 버키는 팀을 이끄는 중심축이자 리더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엘레나가 과거의 실수와 상처로 흔들릴 때 버키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빗대어 그녀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예고편에서는 버키가 발렌티나를 조용히 주시하고 팀원들에게 그녀와 보이드를 막자고 먼저 제안하는 장면도 등장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히드라에게 조종당했던 버키는 이제는 발렌티나가 또 다른 슈퍼솔저 센트리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는 단순한 전투 요원이 아닌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위협을 감지하며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이번 썬더볼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 think we are. We can be the ones that are coming. But you have the wrong people. We have all done bad things. Look, I've been where you are. The past doesn't go away, so you can either live with it forever, or you can do something about it. 존 워커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팔콘과 윈터솔저에서 소개된 캐릭터로 그는 군인으로서 뛰어난 공운을 세워 캡틴의 방패를 물려받았지만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성정과 혈청주의포 폭력 사태를 일으켜 불명예스럽게 추락했죠. 이후 후반부에는 발렌티나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이름 US 에이전트로 불리게 되며 검은 슈트를 입고 복귀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썬더볼츠에서 존 워커는 충동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 탓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때 캡틴 아메리카였다는 자부심은 팀 내 다른 강자들과의 갈등이나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고 This is all really easy for you, isn't it? All that serum running through your veins. Barnes, your partner needs backup in there. Do you really want his blood on your hands? 그 과정에서 그의 불안정한 내면과 트라우마도 드러나며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And you, former Red Room assassin. God only knows the blood on your hands. Pretty ludicrous coming from the dime store Captain America. I'll have you know I was actually the official Captain America, so. Yeah, for like 2 seconds. 고스트, 본명 에이바스타는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등장한 양자위산 불완전 상태의 인물입니다. What the hell is that? 어릴 적 사고로 양자 에너지에 노출된 뒤 물리적 실체가 끊임없이 유동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이후 쉴드는 치료를 약속하며 그녀를 스텔스 요원으로 훈련시켰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에이바는 조직을 떠나 빌 포스터와 함께 양자 치유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니 벤 다인으로부터 양자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전달받아 안정을 되찾은 뒤 영화에서 퇴장했죠. 썬더볼츠에 고스트가 영입된 이유는 단연 침투와 전투에 최적화된 능력 때문일 텐데요. 물리적 밀도를 자유롭게 변화시키며 물체를 통과하거나 모습을 감추고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녀는 대부분의 임무에서 매우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스텔스 요원이죠. 이런 그녀의 능력이 영화 속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레드 가디언, 본명 알렉세이 쇼스타코프는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1980년대 냉전 시기 미국에 잠입해 옐레나와 나타샤와 함께 위장가족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오랜 수감 생활로 살이 찌고 투박해진 모습으로 재등장해 코믹한 매력을 선보였지만 It still fits.
슈퍼솔저 요청으로 강화된 힘과 전투 능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그가 팀에 영입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치열한 임무 상황에서 필요한 순수 물리력과 돌파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감초 역할도 톡톡히 해내는데요. Don't worry, she's bulletproof. What happened to bulletproof? It's bulletproof-ish. 그의 존재는 팀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분위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정면 돌파가 필요한 순간에는 가장 앞장서 싸울 수 있는 든든한 전력입니다. We are the Thunderbolts. Can't call ourselves that. Thank God. The Thunderbolts. It's a cool name. 태스크마스터, 본명 안토니아 드레이코프는 블랙 위도우에 등장한 사이보그 전사입니다. 당시에는 가면 속에 숨어 상대의 전투 기술을 완벽히 통제하는 능력으로 어벤져스의 전투 스타일까지 모방하는 무시무시한 적으로 그려졌죠. 하지만 후반부에서 태스크마스터의 탄생 비화가 밝혀집니다. 과거 나타샤는 드레이코프 장군을 제거하려다 그의 딸 안토니아까지 폭발에 휘말리게 했지만 장군은 살아남았고 중상을 입은 딸 안토니아는 세뇌되어 태스크마스터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후 나타샤에 의해 세뇌에서 해방된 안토니아는 평화를 되찾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I'm sorry. Is he gone? He's gone. 썬더볼츠에서는 그녀가 다시 등장하며 다른 멤버들처럼 발렌티나에게 개인적으로 임무를 받았는지 우연히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죠. 이후 다른 멤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태스크마스터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이후 센트리에 의해 팀원 전원이 리타이어 되는 과정에서 태스크마스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 예고편 속 어느 장면에도 보이지 않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어벤져스 둠스데이 캐스팅 명단에서 태스크마스터의 배역 이름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썬더볼츠에서 태스크마스터는 센트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희생양 혹은 발렌티나의 조작에 의해 이용당한 뒤 팀에서 이탈하는 전개로 이야기 흐름의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발렌티나는 팔콘과 윈터솔저에서 존 워커에게 접근해 그를 US 에이전트로 스카우트하며 첫 등장을 했고 We're gonna need a US agent. 블랙 위도우 쿠키 영상에서는 옐레나에게 임무를 주며 클린트 바튼을 표적으로 지목했었죠. Maybe you'd like a shot at the man responsible for your sister's death. 이후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는 CIA 국장으로서 등장해 와칸다의 비브라늄을 노리는 모습도 잠시 보여주었습니다. Ever thought what we would be doing if the US wa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ith vibranium? I actually dream about that.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영화에서 발렌티나는 기존의 약자로 보였던 인물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합니다. 즉 옐레나, 존 워커, 고스트 등 언뜻 보면 루저나 악당 취급받던 자들을 규합해 임무를 맡김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셈이죠. 이번 영화에서도 그녀의 사람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교활함이 팀 전체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 Red Guardian. What? 썬더볼츠의 메가폰은 제이크 슈라이어 감독이 잡았습니다. 그는 페이퍼타운, 로봇 앤 프랭크 등에서 섬세하고 감성적인 연출을 선보였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화제작 성난 사람들의 일부 에피소드를 연출하며 강렬하면서도 인간적인 감정선을 그려내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여줬죠. 슈라이어 감독은 이번 영화의 영감으로 저수지의 개들, 로닌,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과 같은 작품들과 함께 토이스토리 3의 소강로 장면을 언급하며 버려진 존재들이 함께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한 감동이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언뜻 보면 DC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떠올리게 하는 썬더볼츠. 과연 슈라이어 감독은 이 익숙한 설정을 마블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감동과 재미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플로렌스 퓨는 레이디 맥베스, 미드소마, 작은 아씨들 등으로 심리적으로 복잡한 내면과 강인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연기로 주목받아 왔죠. 블랙 위도우에서는 옐레나 벨로바로 첫 등장해 단번에 마블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차세대 블랙 위도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썬더볼츠에서 옐레나 벨로바 역을 맡은 그녀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인 메르데카 타워에서 촬영된 고공점프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수행하기 위해 제작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마블 수장 케빈 파이기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며 직접 설득했다고 하죠. 결국 제작진의 허락을 받아 직접 점프에 나선 이 장면은 그녀가 이번 작품에 얼마나 깊이 몰입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썬더볼츠에서 그녀의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So much fun. 이렇게 해서 썬더볼츠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화 제목에 붙은 별표에 대해 마블 스튜디오의 케빈 파이기는 그 의미는 영화가 개봉된 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025년 4월 30일 그 의미와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개봉 후 극장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